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캔들이 형성되는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남은 시간에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그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차트와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은 보통 이제 시간에 따른 가격과 거래량을 이제 차트로 구성을 하고 그 차트 위에다가 이제 선을 긋는 방법, 또 그 중에 모형을 찾거나 아니면 각종 어떤 통계 기법들을 이용해서 기술적인 지표들을 차트 위에 생성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제 이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차트는 이제 바로 캔들 차트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이러한 네모 모양, 빨간색, 파란색 박스들로 이루어진 이 전체적인 차트를 캔들 차트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옆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시간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캔들, 이 캔들들의 조합을 나타낸 차트를 이제 캔들 차트라고 부릅니다. 어, 물론 이제 바 차트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차트는 캔들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캔들 차트만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차트에 캔들의 모양이 있습니다. 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어떤 건 꼬리가 밑으로 길게 형성된 것도 있고 짧게 형성된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꼬리가 없는 것도 있고 위에만 꼬리 있는 거 아래만 꼬리 있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왜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찬찬히 살펴보면 이제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가장 먼저 색깔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쓰죠. 빨간색으로 형성된 빨간색 캔들. 이 빨간색 캔들 왜 빨간색으로 칠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빨간색 캔들이 왜 빨간색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캔들이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시작된 가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처음에. 이거를 시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캔들이 이 가격대에서 시작해서 위아래로 뭐 막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이 캔들이 끝나면서 완성되는 지점, 이 가격이 멈추는 지점, 그 지점을 종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는 경우 이렇게 몸통이 만들어지면서 빨간색으로 칠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캔들 하나를 가지고 보면 이 가장 윗부분, 이 윗부분을 고가라고 부를 수 있고 가장 높았던 가격이죠. 이 캔들 하나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대를 고가라고 부르고 가장 낮았던 가격을 이제 저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캔들이 시작됐던 부분은 시가, 캔들이 가장 마지막에 완성되면서 끝난 지점을 종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빨간색이려면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위치해 있어야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파란색 캔들은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캔들은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잘못됐네요. 이것도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파란색 캔들에 시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가격이 있을 건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끝나는 종가의 지점이 시가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경우, 이렇게 캔들이 완성되면서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칠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파란색 캔들에서도 가장 윗부분, 높았던 부분은 역시 고가라고 부르고, 가장 낮았던 부분은 저가, 그리고 파란색은 빨간색과 반대로 시가가 종가보다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시작한 부분이 시가, 밑에 끝난 부분이 종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 원리는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항상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색 캔들 종류가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방금 그렸듯이 이런 모양, 시가에서 시작해서 아래에 위로 움직였다가 종가에서 끝나는 거. 그런데 이게 시작을 여기서 했지만 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끝났을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끝났을 수도 있고, 이 항상 과정은 실시간으로 보셔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끝나고 났을 때는 이렇게 끝난 결과만을 볼 수가 있지만, 그 형성되는 거, 뭐 아래로 먼저 갔다 위로 먼저 갔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이 실시간으로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셔야만 그 부분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와 두 번째로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시가보다 밑으로 가격이 가지 않고 바로 상승해서 고가를 만들었다가 종가가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세 번째로 시가에서 시작을 했다가 밑으로 저가를 형성하고 올라갔는데 종가와 고가가 동일한 경우,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가 시작을 했는데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종가와 시가가 동일한 경우는 시가가 되겠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가에서 시작을 했다가 위로도 가지 않고 아래로도 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끝나는 경우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고가까지 갔다가 다시 시가로 돌아오면서 종가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고, 또 고가는 형성하지 못하고 밑으로 저가만 형성했다가 시가와 동일하게 끝나는 경우는 또 이런 방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 기본 형성되는 원리만 아신다면 캔들이 형성된 최종 모양을 보고, 아, 이 캔들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파란색은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요 내용, 고가, 저가, 종가, 시가, 이 캔들의 의미만 좀 파악을 하신 후에 시장을, 캔들이 형성되는 모습을 한번 몇 번 보시게 되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캔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지와 저항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한번 보면
지지와 저항은 말 그대로 지지되는 곳과 저항하는 곳을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이렇게 시장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을 때 보자면 상승을 했다가 어느 부분에서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 가격대에 저항을 받고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하게 됩니다. 이럴 때 상승했다가 저항받는 곳을 이제 저항, 그리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곳, 그 부분을 이제 지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시장의 움직임은 이제 저항과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지지받는 선들을 이어서 지지선이라 부를 수 있고, 저항되는 이런 곳들의 포인트들을 선으로 이어서 저항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장이 항상 뭐 지지선과 저항선을 예쁘게 그리면서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추세의 방향성, 그리고 지지되는 곳과 저항되는 곳을 알아봄으로써 가장 어떤 좀 더 유리한 가격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뭐 이런 하락 부분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하락 추세자요. 지금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다시 지지를 받고 내려오고, 올라가서 지지받고 내려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지를 받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지선이 되겠고,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 저항선이 되겠죠. 저항을 내려가는 방향에서는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받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항선이 될 겁니다. 지지, 그리고 저항, 지지를 받았던 포인트들을 이어서 지지선, 저항을 받았던 포인트들을 이어서 저항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보면 이제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 지지와 상승 저항 포인트들을 이어서 이제 선들을 그릴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파고들어서 보면은 뭐 피보나치 원리도 있고 뭐 겐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뭐냐, 어떤 그런 개념적인 부분만 짚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추후에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이고 고급적인 부분 내용을 다룰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캔들 형성되는 원리와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금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추세, 그런데 추세란 게 진짜 과연 뭔가 좀 자세하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뭐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좀 추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